자, 김구은 특허 신기술 소개 브리핑 영상입니다. 제가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 특허 결정이 된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건의 특허 출원 중에서 지금 4건 정도가 올해 작년 말과 올해 지금 특허 출원이 됐고요. 특허 등록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도 아마 올해 작년에 마지막 특허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9건 전체가 특허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내용은 밸브에 대한 특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밸브의 특성, 밸브의 선정, 밸브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특히 밸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유량제 밸브, 유량제 밸브에 대한 특허가 지금 한 6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량제 밸브에 대해서 이제 차압 독립형 유량제 밸브, 그 다음에 또 차압 독립형 파일럿 유량제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특허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순배기에는 여러 가지 밸브가 들어가죠. 그 중에 차압 조절 밸브, 물론 차압 조절 밸브나 차압 독립식 온도 조절 밸브, 멀티 자동 에벤트 밸브, 이런 밸브들이 온순배기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이제 온순배 장치에 이 것들을 적용해서 단독으로 특허를 냈고요. 종합적인 시스템 특허를 같이 냈습니다. 난방 분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의 신기술은 일단 특허가 총 3개 나와 있고요. 3개가 지금 2개는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바로 최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 나온 출원된 거라서 요거는 뭐 올해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합이 이제 불필요한 그 시스템들이고 전부 다 충합 펌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하고 또 옥내 소화전 설비, 나머지도 이제 특허를 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만 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 알람 체크 밸브 같은 유수검지 장치 특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특허를 냈다가 연장을 안 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말소가 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차압을 이용한 왕복동식입니다. 이게 왕복동식 수압 모터인데 여기에 대한 2건의 특허가 좀 뭐 연장을 안 해서 이거는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낸 특허를 여러 관련 기업체에 관련된 분들이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브리핑용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디테일한 얘기는 서로 미팅하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밸브 얘기니까 밸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밸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밸브가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 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특허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밸브에 대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일단 밸브는 어쨌든 궤도가 이제 조절되면서 유량이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밸브는요, 기본적으로 밸브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밸브라고 하는 것이, 이 밸브가 있으면은 유체가 흐르죠. 근데 밸브가 물이든 유체가 흐른다는 것은 그냥 흐른 게 아니라 먼저 요점과 요점의 압력차, 차압이 걸려야, 차압을 뭐 델타 P나 P라고 하겠어요. 차압이 걸려야 비로소 유량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차압이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유량이 흐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샤워할 때도 수압이 먼저 걸린 다음에 물이 나오듯이 또 전기에서도 전압이 걸려야 전이차가 있어야 전압이 걸려야만이 전류가 흐르듯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차압이 걸려야 물이 흐릅니다. 차압이 걸리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압이 걸릴 때 어느 정도 물이 흐르느냐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 Q라고 하는 것은 뭐 AV라고 하는 단면적과 속도죠. 속도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압력 차압, 이 차압이 속도를 만드는데 이 차압이라고 하는 이 P가 속도의 압력이죠. 또 동압을 만드는데 물론 이걸 다 만들잖아요. 이 앞에 어떤 계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차압이 어떻든 속도를 만든다. 속도 에너지를 속도 동압을 만든다. 그래서 이 속도는 여기서 루트 P에 비례하겠죠. V자승이 P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V에 비례한데 V는 루트 P에 비례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 상수를 뭐 CV 여기는 CV 값이라 하겠습니다. CV 루트 P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C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면적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단면적만이 아니지만 단면적 바로 여기에 밸브가 열렸을 때 그 유체가 유로의 단면적인데 여기에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렸다 닫혔다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초기에 우리가 이 CVT, 그러니까 CV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압력차가 P가 단위 압력차 1 psi PSI죠. 1 PSI를 요 차압이 1 PSI 그러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 센치죠. 스퀘어 센치. 스퀘어 인치죠. 미안합니다. 인치.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인치입니다. 잘못됐어요, 이거.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1 psi를 줬을 때 유량이 얼마가 흐르느냐. 요게 이제 CV 값이에요. CV라고 하는 것이 요 전과 후에 차압을 단위 차압 1 PSI라는 단위 차압을 줬을 때 얼마의 유량이 흐르느냐. 이 유량의 단위는 몇 갈론 퍼 미니트냐. 갈론 퍼 미니트냐. 갈론 퍼 미니트. 그래서 갈론 퍼 미니트냐. 이걸로 이제 밸브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CV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밸브의 어떤 그 단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단면적이 그러면은 얼마냐 해서 이거는 100%. 이 밸브는 100% 오픈됐을 때, 열렸을 때, 오픈됐을 때 값으로 밸브를 결정한다. 실제는 밸브 100% 오픈되는 거 90%,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 관계가 아닌데 이 관계는 이 CV라는 것은 밸브가 완벽하게 100% 열렸을 때의 값이다. 열렸을 때의 이 유량과 그러니까 여기서 뭐 P는 또 뭐예요? Q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봐라.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P고 요게 Q면은 P는 Q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요래 되겠죠. 요게 바로 Q는 CV 루트 P가 되겠죠. 2차 함수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00% 오픈됐을 때 어떤 함수라면은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이때 CV처럼 하면은 여기에 압력을
1psi 압력일 때 요 값이 CV 갈론 퍼 미니트라는 얘기죠. 1psi일 때. 그럼 1psi는 어느 정도 오냐면은 우리가 1대기압, 1애트모스피어가 이게 얼마지? 14.7 psi 정도 되거든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 값이 대기압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14.7분이니까. 보통 이 밸브 차압이 딱히 얼마라고 보기는 힘든데, 밸브의 차압은 한 뭐 0.3바나 혹은 0.5바 해도 됩니다. 이 1기압이 1바죠. 1바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 1psi는 상당히 작은 압력이다. 일반 밸브의 차압보다. 그래서 실제 밸브의 차압은 0.3바가 걸린다면은 여기서 요 값은 상당히 이거보다 값이 크겠죠.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 상태에서의 유량 값은 CV가 아니라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밸브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100% 열리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75% 열릴 수도 있고 50% 열릴 수도 있고 25% 열릴 수도 있죠. 그죠? 오픈 궤도가. 그러면 밸브 궤도에 따라서 바로 어떤 밸브 궤도에 따라서 요게 만약에 100%가 나갔다면은 유량이 요건 어때? 유량이 75% 나갈 것이고, 퍼센트로 따졌을 때 요거는 50% 나갈 것이고, 요거는 20% 나갈 것이고, 다 닫으면 0%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밸브 궤도에 따라서 유량이 딱 1대1로 돼간다면 이거는 제어가 아주 해피하게, 아주 제어가 잘 되는 제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어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요 차압이, 밸브 전후의 차압이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샤워할 때 부엌에서 물을 쓰면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집에서 혹은 다른 회로에서 유체를 사용하면은 이 밸브 차압은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변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은 바로 이제 유량이 제어가 안 돼 버리죠. 예를 들어서 차압이 이렇게 내려갔다. 내려가면 유량이 더 100%가 안 나오죠. 더 작게 되고, 차압이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보다 유량이 더 증가되는, 모든 유량이 다 증가되는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제어가 되겠죠. 우리는 차압이 변해도 원하는 유량을 가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즉 이번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밸브 차압이 변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보상해서 원하는 제어를 할 것인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신기술 제품이 뭐가 차이 나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핵심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특허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특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얘기도 지금 드릴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 여기 CV 값으로 이제 밸브, CV 값이 크면 밸브가 이제 용량이 큰 밸브, 가격이 비싸지겠죠. CV가 이제 쉽게 말해서 미터계가 아니다 보니까, 피트 파운드계다 보니까 이제 미터계로 좀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KV 값인데, KV는 아까 PSI 대신에 1바일 때, 요 밸브 차압이 이 P가 1바일 때 이 유량이 얼마나 가느냐? 유량이 KV가 나간다 이거죠. KV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CMH
CMH라는 것은 큐빅 메다 퍼 아워죠. 요런 단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게 1바가 14.7이니까 좀 다르죠. 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 CMH라는 이 단위도 아까 갈론 퍼 미니트하고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했던 게 비슷한데 1바는요. 이거의 14.7배예요. 1바는 그러니까 0.3바 하면은 저 위에 너무 위니까 이제 말 못하고 요게 이제 1바일 때 100%일 때 요 값이 바로 KV CMH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밸브 요걸로 선정을 하게끔 했는데 이것도 뭐 괜찮겠지만 이거는 좀 압력이 너무 높지 않냐? 약간 이건 너무 높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거 0.3바니까 그래도 뭐 KV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터계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대부분 밸브는 CV 값으로 밸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쓰지 않은 AV 값은 AV는 파스칼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이 밸브 전후압이 1 파스칼은 너무 작아요. 왜냐면은 1바가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1파스칼은 작은 압력이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리고 이 CMS, 큐빅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너무 큰 단위야. 왜냐면은 1초에 1m 삼승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아까 갈론 퍼 미니트는 1갈론이요. 3.785? 맞나요? 내가 기억이 맞나? 리터입니다, 리터. 그러니까 1갈론 퍼 미니트는요, 굉장히 작은 단위 아니면 이거 1분에 1갈론이면요, 1분에 한 4리터 가는 거하고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메다 삼승 퍼 세컨드 하면은 이거는 분으로 따지면 얼마야? 이거는 60을 곱해야 되고 또 이 메다 삼승을 갖다가 돼요. 리터로 하면 또 1000을 곱해야 되니까 이거 60000 뭐냐 이거 엄청 시럽게 큰 단위가 돼버리네. 리터 퍼 미니트니까 이 단위는 어마무시하게 큰 단위다. 그래서 안 맞다. 다시 말해서 말이 되나 모르겠네 지금.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이거 P라고 그랬나? P고 Q일 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 1파스칼은 아까 저기 어디야 1바나 1psa 참 위에요. 참 너무 위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네. 1psi면 여기인데 어마무시하고 위에 올라가는데 1파스칼은 여기야.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 1파스칼은. 거기다가 또 요 단위가요. 이게 뭐냐? 이게 AV인데 AV 그 CMS인데 CMS는 너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 값은 너무 작아요. 안 해봤지만 0.0000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AV는 이거는 사실 이 단위로는 현실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값이 너무 0.000 안 해봤지만 너무 작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쓸 수가 없는 밸브 선정 값이 밸브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굳이 이 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 파스칼 단위를 좀 키우라.
뭐 PS나 바로 안 되더라도 좀 키워라. 킬로파스칼이나 혹은 뭐 안 되면 메가파스칼로 해서 뭔가 이 숫자를 좀 크게 해라. 또 이 단위도 어쩔 수 없이 MKS 뭐 이렇게 써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좀 글쎄요. 이렇게 좀 해보든가 이렇게 좀 더 이거를 작은 단위로 미니트로 한달지 아까처럼 아워를 한달지 그죠? 좀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 앞에 숫자가 작아지는 단위. 말을 잘못했나? 앞에 숫자가 좀 이는요 어마무시한 단위이기 때문에 요 앞에 값을 다시 말해 이 단위가 좀 작아지는 단위.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여기는 이게 커지게 요건 요 값 크겠지만 그래서 그 단위를 맞춰서 빨리 끝내시고 이런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하면 안 돼. 무슨 막 자격증 강의도 아니고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 넘어가겠습니다. 밸브의 기본 사항은 이렇게 했고요. 그럼 지금 아까 금방 얘기는 차압이 문제예요. 차압이 밸브 차압이 이 제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다음 유량제어 신기술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압의 독립적인 차압의 different pressure의 independent flow 독립적인 유량 제어 요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요 얘기부터, 즉, 이 얘기는 특허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자체가 특허의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구현돼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먼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 열교환기에서 빚어진 문제를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교환기. 뭐 좋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데 지역 난방 그 플레이트 타입 그 평판형 뭐 열교환기 해도 좋고 뭐 그래서 일단 이 밸브가 컨트롤 밸브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온수가 들어온다. 지역 난방사에서 뭐 115도짜리가 뭐 들어와서 들어온다. 나가는 거 몇 도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나가는 거가 뭐 델타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델타 T를 한 50도 잡아가지고 한 65도인가 그러면 나가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모든 걸 열교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공급된 것은 보일러나 열원에서 정확한 물의 유체의 온도를 보내줄 수 있지만 부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은 열교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측에 이제 난방을 한다. 2차 측에 그래서 이제 2차 측에 예를 들어서 2차 측에서 어떤 부하가 있겠죠. 부하가 로드가 여기도 펌프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온도를 감지해서 온도 디텍터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뭐 모터가 또 돌아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 뭐 이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제어가 안 되는 원인이 차압 문제도 해결하겠지만 차압 말고도 있어요. 차압은 당연히 차압 변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술이고 특허 기술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론이 기존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열교환 하는데 열교환은 뭐 질량
질량 유량의 비열에다가 뭐 온도차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떤 열량의 어떤 시간당 열량이. 그러면 여기서 유량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 질량 요게 유량이 요거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하니까 이거는 이건 변동하는 거고. 그 유량을 제어할 때 얘가 부하가 증가하면 유량도 증가하려면은 이 온도차가 일정하면 좋아요. 온도차가 만약에 이게 변치 이게 고정돼 있다면은 유량과 부하가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열교환량이죠. 열교환량 Q하고 뭐 이게 유량 M하고 이렇게 리니어 특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하가 100이면은 유량도 100이 나가면 돼요. 그죠? 50이면은 서로 50이 나가면 되고 25면 25, 75가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제어가 뭐 별 무리가 없죠. 유량을 부하에 따라 유량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량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밸브인데 이 밸브 궤도와 이 유량이 또 마찬가지 1대1로 대응하면 됩니다. 비례적으로. 그래서 밸브 궤도가 100%일 때 100%에서 유량은 100%가 나가고 50%에서 50이 나간다면 이건 아주 제어가 아무 무리 없이 잘 될 겁니다. 이러한 특성의 밸브를 쓰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밸브를 우리가 이제 밸브 포트는 이러한 그 V자 리드 밸브 같은 겁니다. 이거를 V 포트라고 하는데 V 포트에 밸브를 쓰면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문제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이 유량이 변하면 온도차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유량이 변하면 유량이 슉 가면은 온도가 안 변하고 유량이 세워라 내오라 가면 어때요? 온도가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 유량이 증가하면은 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차가 어때요? 유량이 증가하면 온도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열교환량은 증가되긴 증가돼요. 증가됩니다. 작아지더라도. 근데 만약에 유량이 작아지면은 온도차가 커져 버려요. 두 개 곱한 값은 물론 이건 작아지지만 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바로 한 가지 제어의 이제 문제가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량이 50%가 되면은 100% 있다 유량이 50% 되면은 열교환량도 50%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유량이 100%에서 50%로 작아지면은 온도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교환량은 50%가 안 되고 60%, 70%, 80%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 이해되려면 모르겠네. 즉 유량이 50%일 때 열교환량은 80%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30이란 건 뭐냐? 30이 바로 온도 차에 의한 영향이에요. 온도 차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이렇게 직선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문제. 그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현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말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유량입니다. 유량. 아까 축은 다른 이게 열교환량이에요. 자, 유량하고 열교환량이
지금 직선적으로 이게 직선이면 얼마나 좋아요? 직선이 얼마나 좋을까? 이게 100일 때 100이고 50일 때 50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유량이 50이지만 아까는 축이 이제 달라졌어요. 열교환량이 얼마냐? 유량이 이거죠. 유량이 이거죠. 이게 유량이죠. 유량이 50%인데 열교환량이 50이 아니라 열교환량이 75%였다. 이건 이제 75% 됐네. 그래서 이게 됐다. 이거.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아까 델타 T에 의한 영향이다. 온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직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런 곡선, 이게 바로 실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이게 아니라 이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자세히 설명 않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미 설명됐다고 치고 저는 지금 제가 말한 건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게 지금 가볍게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일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밸브 궤도와 말이 여기서 잘해야겠다 이거 미안합니다. 밸브 궤도와 열교환량을 요거를 리니어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요게 목표. 그러면 이게 이제 비례제가 되거든요. 밸브 궤도를 예를 들어 50% 하면은 열교환량도 50% 되고 100% 하면은 100%가 되게끔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목표다. 지금 근데 이건 어때요? 현재 이거는 밸브 궤도하고 열교환량이 어떻게 돼버리냐? 이 직선이 안 되죠. 여기는 밸브 궤도하고 유량이 직선이죠. 이거는 온도차가 고정됐을 때 얘기했으니 아까 이 그림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거죠. 아까 그림은 그러면 밸브 궤도와 이게 열교환량이 이 질량이 이제 유량이 열교환량이면 어떻게 되지? 100%일 때 100%니까 이거 맞고 50%일 때 유량이 50%니까 유량이 50%. 아까 유량이 50%니까 유량이 50%면 어때요? 열교환량은 80 돼 버리죠. 그 열교환량 할 때 이게 8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되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게 밸브 궤도고 이게 열교환량일 때 빨간 선은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원하는 목표는 이거다 이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축이 달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현실이죠. 요게 다시 이거를 하겠습니다. 요게 그 열교환량과 이게 유량입니다. 유량 이게 부하죠. 열교환량 이게 요런 특성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현상.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목표는 뭐야? 목표는 X가 궤도에 밸브 궤도와 Q가 열교환량이 열교환량이 리니어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비례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 이게 목표인데 현상이 이런데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밸브 특성이에요. 요게 밸브 특성.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밸브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밸브 궤도 이 어렵게 지금 지금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인 밸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다, 신기술이 해결했다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 회사 기업 관계자분들이 볼 때는 뭔 얘기냐, 자꾸 저런 얘기를 지금 핵심을 얘기 안 하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좀 하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만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저기만 하나는 스킵해도 되겠네요.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스킵해도 뭐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래도 기술적 문제를 풀어가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 밸브 궤도와 유량 관계를 보면은요, 어떤 밸브는 이런 밸브가 있어요. 이게 0%니까 밸브를 살짝 쿵 열면요, 물이 팍 나가버려요. 이런 밸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브를 약간 열면 물이 유량이 확 나가는 이러한 특성의 밸브를 퀵 오프닝 특성이라고 합니다. 퀵 오프닝 특성의 밸브 구조는 이런 밸브입니다. 밸브 시트와 밸브 디스크가 이런 게 있다면은 요 밸브 요걸 우리가 요러한 디스크를 우리가 플레이트 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밸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밸브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퀵 오프닝 밸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어가 안 되죠. 그냥 물이 확 나가버리니 무슨 제어가 되고, 이건 그냥 온오프 하는 개념으로는 되지만 정밀 유량을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리니어 특성, 이런 특성의 밸브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밸브도 있긴 해요. 아까 했죠. 요거는 리니어 특성인데, 이 리니어 특성을 갖는 밸브 구조는 아까 제가 그림 그렸습니다. 이렇게 V포트예요. V포트. 혹은 이렇게 이런 리니어 특성은 V포트. V자 같죠. V자. V포트의 밸브가 이런 리니어 특성을 갖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특성의 밸브가 답입니다. 왜 그러나 설명할게. 이런 특성의 밸브가, 그러니까 밸브가 보면은, 그러니까 반을 50%를 닫아도 한 20%밖에는 유량이 안 가는 이런 밸브가 이제 답인데, 이런 구조의 이런 특성 우리가 이거를 equal 퍼센티지 특성이라고 부르고요. EQ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밸브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밸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아니고 여기다 할까요? U자로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이거 구현할 방법이 하도 많기 때문에 U포트입니다. U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걸 통하지 않고도 구현되는 방법도 많아요. 어떻든 이런 U포트의 함수를 갖는 어떤 밸브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이 된다. 그럼 이런 특성의 밸브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될 거. 자, 내가 예를 들어 밸브 궤도를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 목표라고 그랬죠 아까.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 목표를 달성이 되나 볼까요? 이 목표는 뭐냐면은 밸브 궤도와 열배한 양이 1대1로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100%면 100%, 50이면 50, 25면 25, 70면 70 이렇게 딱딱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밸브를 그 25%를 열었어요. 열면은 쭉 가면은 여기가 지금 밸브 궤도예요. 다 같은 축입니다. 이게 유량인데 밸브 궤도가 25%일 때 유량이 얼마나 간다 보세요. 5%밖에 안 나가요. 얼마 안 나가. 조금 나가네. 5%가 나가면 쭉 가세요. 쭉 가서 요 점 보시면은 요거는 열교환량이고요. 열교환량. 이게 유량이거든요. 이게 현상인데 봅시다. 여기는 5%면은 여기가 유량이 5%죠. 5%니까 같은 5% 아닙니까? 그럴 때 쭉 가면은 이게 25%. 열교환량이 20%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일 때 열교환량이 25%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궤도가 50%일 때 어떻게 목표치가 50%가 되냐 열교환량이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면은 밸브 궤도 50%일 때 유량이 얼마나 가요? 불과 20%밖에 안 나가는 이게 무슨 포트예요? U포트다. U포트. 그러면 20%일 때 여기 20% 보세요. 유량이 같은 축이잖아요. 유량이 20%일 때 얼마나 가요? 쭉쭉쭉 가면은 50%의 열교환량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50%일 때 열교환량이 50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현상일 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중간 단계에서 이러한 구조의 밸브 구조가 필요하다. U포트. 그러니까 이 특성의 밸브는 equal 퍼센티지 특성의 밸브만이 우리가 열교환기에서 제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 밸브 궤도와 열교환량을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대응하는 시켜서 이렇게 하면 비례제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PID 제어를 할지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구학적 구조로는 제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밸브는 제어가 그 뭐냐면은 그 전자적 제어 쉽게 말해서 그 전기 회로에 의해서 전자 회로에 의해서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설명해. 제가 지금 특허낸 모든 특허는 일단 배선이 없어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밸브든 어떤 시스템이든 지금 제가 하는 그 모든 밸브는 공통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부는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안 들어가요. 전기 배선이 필요하고 어떤 회로, 전자 회로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밸브 업체의 대세입니다만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기계 메커니즘적으로 구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적인 제어가 붙어야 됩니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떠한 유량을 센싱하고 모든 센서에 의해서 연산을 통해서 액추에이터 출력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게 최근의 경향이지만 물론 AI가 또 대세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은 엔지니어링으로 일단 기계적인 메커니즘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그거지 안 되는 걸 자꾸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 개념은 특허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요건 특허 관계에 있어요. 요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여기까지만 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실제 그 특허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 내용은 따로 우리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PQ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렇게 된 게 이제 100% 개방에서 이렇고요. 뭐 75%, 50%, 25%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밸브에 이 차압이 어떤 값일 때 이 유량이 딱딱 거기에 대응해서 25, 50, 75, 100이 되면은 너무 좋은 제어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이 차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차압이 변해도 원하는 유량이 가도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이제 제 특허이기 때문에 하나는 밸브 자신이 이 차압을 보상해서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밸브 자신이 차압을 보상해서 궤도를 제어하는 게 있고요. 밸브 자신은 멍텅물. 밸브 자신은 차압에 보상 기능이 없는데 밸브 외부에서 이 차압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이 밸브가 제어가 안 되는 원인을 지금 이제 그 차압이 변해서 지금 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밸브는 멍텅물. 밸브는 그냥 일반 컨트롤을 쓰고 차압 독립석이 아니에요. 일반 컨트롤을 쓰고 외부에서 이 차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밸브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외부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밸브가 스스로 차압을 감지해서 그거를 차압을 보상해서 유량 제어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복합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차압 독립식이라고 그러고요. 능동형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제 지금 첫 번째 특허의 핵심인데 그거부터 이제 특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그 밸브 제어의 원리를 했고 지금 밸브 제어가 안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까? 아까 그 열배환기에서 이퀄 퍼센트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허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차압이 변해서 제어가 안 되는 거는 기존에 그 밸브들이 나와 있지만 그 밸브의 기능을 더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 접목해서 제가 해결한 기술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개의 밸브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시간은 그냥 밸브의 어떤 그 선정과 밸브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뭐 특허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특허 내용 위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